문제점을 몇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저는 삼불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인사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하고요. 수사에서는 불공정성이 심각하고 또 민심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저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가 있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처 또는 기관 간에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기관 내의 견제와 균형은 인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줘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청권을 장관이 행사하시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해놓은 것도 결국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법무부 장관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저는 준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지난번 제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그 역대 총장 이름이 붙은 무슨 사단이라는 용어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곧 있을 인사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인사가 된 걸 보고 제가 참 무색해졌습니다. 보란듯이 대놓고 윤석열 사단이 거의 뭐 인사를 독점했습니다. 요직을 독점했죠. 저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시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 용어로 치면 일종의 코드 인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핵심 포스트의 이른바 친위대, 윤석열 친위대가 다 포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의 시대가 전 열렸다고 봅니다. 과거에 검사동일제라는 걸 어렵게 법에서 삭제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검사동일제가 완벽하게 부활된 것 같고요. 정치검찰에 상정화되어 있던 중수부를 어렵게 폐지를 했는데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화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든 간에 그것은 검찰총장의 재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저는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수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형적 인사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다른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 왔습니다만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이제 윤석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기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장관으로서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휘해서 이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는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시게 되면 그런 의지가 좀 있으신지 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검찰 인사에 있어서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여야 되고요. 특히 검찰에 있어서는 국민 신뢰 실추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떤 조직 재편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정말 중노동에 버금가는 그런 밤샘 수사를 하고도 미제 사건에 허덕이는 일선 검사들의 그 노고와는 전혀 역방향으로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이것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민심 불감증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열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합니다.
행자부와 법무부 간에 정부의 부처 간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여기 와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걸 따르겠다고 했던 것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세간에는 만사검통이다. 모든 것은 검찰을 통해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한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전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라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수사 불공정 문제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공직 후보,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마침 그날이 2010년 8월 9일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이 내정이 됐는데 8월 18일 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가 2012년 4월 9일 날 조현오 청장이 사퇴한 이후에 5월 9일 날 처음으로 서울지검중앙지검에서 조현오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도 공직 후보였습니다.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2년 지난 뒤에 수사를 착수했고, 하필이면 또 같은 날이네. 2019년 8월 9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8월 19일 날 고발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못 봐주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최근에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이 세월호 수사라든지 뭐 페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직무유기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가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수석이 이 감찰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서울 남부지검에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한 분의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했고요, 한 분은 어원면직됐습니다. 감찰을 중단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한 분은 지금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또 하나,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수사 불공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검찰이 이 중립성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중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 것이고요.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마치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찰의 중립성, 취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조직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